요즘 경매시장 어떻다고 생각하시나요? 경매시장 분위기 보면서 이런 생각 안 해보셨나요? 요즘에 단기 투자는 끝났다. 더 이상 거래가 안 된다. 입찰하는 사람들이 점점 많아져가지고 단기 투자 수익률도 안 나오고 입찰 경쟁은 점점 심해지는 것 같다. 혹은 요즘에 대출 규제 때문에 대출이 더 이상 나오지 않아서 현금이 많은 사람들만 투자가 가능하다. 이런 생각과 걱정을 하시는 분들이 분명히 존재하실 거라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요즘 경매시장 분위기는 그런 생각들과 조금 다른 양상으로 흘러가고 있는데요. 법원 현장에 나가보면 입찰 인원이 예전보다 많아진 것 같고 실제 대출 문턱이 올해까지 높아진 것도 사실입니다. 하지만 제가 수도권 그리고 전국 물건을 전부 다 보고 있는데요. 그 중에서 안전하고 수익나는 물건만 우리 유님들께 소개해드리고 네프콘에도 추천 물건을 올리고 있는데요. 실제 경매가 진행되는 모든 물건 중 안전하고 수익날 수 있는 물건은 90% 이상 제 추천 물건에 있다라고 장담해서 말씀드릴 수 있는데요. 이 데이터를 보았을 때 우리들의 생각과 약간 다른 결과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남들은 안 된다고 생각할 때 여전히 많은 수익을 챙겨가고 계시는 분들이 있다 이 말이죠. 그래서 오늘은 실제 경매 추천 물건 내에서 이분들은 얼마에 받아가고 그리고 또 입찰 경쟁은 어느 정도나 되고 실제 수익을 내고 있는지 그리고 재미난 사실에 대해서 우리 유님들께 전부 다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여러분들의 시간을 10배 더 가치 있게. 안녕하세요, 경매 유이사입니다. 오늘은 경매 추천 물건을 제가 항상 우리 유님들께 추천드리고 네프콘에서도 경매 추천 물건 전부 다 뽑아서 한 달에 약 500개 전국 다 통틀어서 한 1000개 정도의 경매 추천 물건을 제공을 해드리고 있는데요. 오늘은 12월 15일부터 19일 딱 일주일 동안 5일이죠. 5일간 진행된 수도권 전역 물건의 경매 추천 물건을 복귀해 보려고 하는데요. 일주일간 나온 물건은 약 93건이었습니다. 그래서 93건의 안전하고 최저가 대비 수익나는 물건만 제가 모아놓은 건데요. 이 물건들의 요즘 흐름이 어떻게 됐는지 그리고 예전 흐름과 어떻게 달라졌는지 우리 유님들께 전부 다 가감없이 공개를 하려고 하는데요. 우선 요즘 경매 현황부터 한번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실제로 입찰 가신 분들은 느끼실 수도 있을 것 같은데 입찰자가 많아졌다라고 느끼셨을 수도 있을 겁니다. 하지만 실제 법원에 입찰 참여하시는 분들은 우리가 본 그 인원의 반 정도밖에 되지 않습니다. 그곳에 배우러 오시는 분들도 있고요. 그리고 대출 모집인 분들도 있으시고 아니면 채권자도 있을 수도 있고요. 이해관계가 있는 모든 분들이 자유롭게 출입을 할 수가 있습니다. 때문에 내가 본 모든 사람이 전부 다 입찰에 참여하지 않는다는 점 참고해 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내가 입찰하러 갈 때는 사람이 뭔가 많아 보이는 그런 생각이 있는 것도 사실입니다. 하지만 데이터로 한번 볼게요. 제가 경매 물건 매달 한 500건 정도를 계산을 해가지고 복기를 해보는 습관을 가지고 있는데요. 보시면은 제가 계속해서 25년도부터 해가지고 원래 작년부터 했다가 이제 25년도부터 이렇게 엑셀 파일로 정리를 하고 있는데요. 약간 조잡하지만 그래도 저만 볼 수 있게 정리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물건들은 전부 다 입찰한 물건들이에요. 사람들이. 그래서 30명 넘은 것도 이렇게 따로 제가 물건 위치까지 전부 다 표시해 놓은 습관을 드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보면은 올해 5월달 한번 볼까요? 올해 5월달에는 평균 30명 낙찰자 제외하고 9.8명이 응찰을 했습니다. 한 물건당 10명 가까이 응찰을 했다는 겁니다. 그리고 9월달에 9.3명 정도가 입찰을 했고요. 30명 넘는 거 이렇게 다 표시를 해놓고 있죠. 그리고 9월달부터 이제 본격적으로 규제가 많이 나오기 시작했는데요. 9월달부터 규제가 나온 이후에 6.4명으로 엄청나게 줄었다가 지금 7명, 10월 중순부터 11월 말까지 이때가 규제가 딱 나왔을 때죠. 11호 측 나왔을 때인데 이때가 7명까지 줄었다가 현재 일주일 동안 진행된 물건 같은 경우에는 7.8명 정도의 입찰자를 유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요번 달 초까지 계산된 7명보다 0.8명 정도 늘은 수치라서 약간의 응찰자가 늘었다라는 경향은 있는데요. 평균적으로 보면은 올해 5월, 6월, 7월 이때에 비해서는 확연히 줄어든 수치입니다. 그래서 뭐 10명에서 뭐 7명이 뭐 많이 줄어든 건가요? 라고 할 수는 있겠지만 퍼센트로 따지면은 한 물건당 20%에서 30%가 줄어든 겁니다. 그럼 입찰자가 줄어들면 어떻게 되겠죠? 평균적이지만 낙찰률이 낮아지는 경향이 있습니다. 당연하겠죠. 100명이 입찰한 것보다 한두 명이 입찰한 게 낙찰 금액이 낮을 가능성이 더 높습니다. 때문에 요즘의 경쟁은 올해 중순보다 높아지지 않았다. 이게 팩트입니다. 그래서 저 같은 경우에는 그냥 임의대로 말씀을 드리는 게 아니라 모든 경매 물건에 이렇게 숫자를 다 써놓고요. 30명이 넘는 건 위치까지 전부 다 써놓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객관적인 데이터를 바탕으로 제가 일일이 이렇게 수작업을 거쳐가지고 하나씩 확인하는 데이터이기 때문에 임의로 말씀을 드리는 게 아니라는 점 참고를 해주시고요. 현재 응찰 인원이 올해 중순보다 낮아졌다. 이게 팩트입니다. 두 번째는 가장 많이 입찰했던 물건과 가장 적게 입찰했던 물건을
물건을 한번 볼 텐데요. 가장 많이 입찰했던 인원은 29명이었고요. 가장 적게 응찰했던 인원은 당연하지만 1명 입찰이었고 그게 한 4건 정도 됩니다. 그 물건을 하나씩 복기를 해볼 텐데요. 29 치면은 응찰 인원이 총 29명이고 기흥구에 위치한 아파트 물건이고요. 29명이나 입찰했는데 낙찰가는 5억 2200이었고요. 2등은 5억 1700으로 그렇게 크게 차이는 안 나는 것으로 보이는데 실제 시세는 얼마일지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이분이 과연 잘 받으셨을까요? 실제 60제곱미터는 5억 5천 3층이 거래가 되었고요. 중층은 5억 후반, 그리고 낮은 순으로 해서 보면 저층 3층 5억 4천 5천 정도로 이분은 잘 받으셨을까요? 네, 그거는 개인마다 다르겠지만 저는 못 받았다라고 봅니다. 그래서 응찰자가 높았기 때문에 평균적으로 낙찰 금액이 높았다라고 말씀을 드리고요. 다만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실거주 하실 분이라면은 어차피 내가 살 거 5억 5천에 만약에 사야 돼요. 그러면은 5억 2200이라도 살 수도 있겠다라고 생각을 할 수는 있을 것 같습니다. 어차피 취득세 똑같이 내야 되고요. 부동산 복비 내는 김에 명도비 약간 더 지급한다 라고 생각하고 조금이라도 더 싸게 들어갈 거야 라고 생각했을 수는 있겠지만 제 관점에서, 그리고 단기 투자 관점에서, 요즘 부동산 현황의 관점에서 보면은 그렇게 올바른 투자는 아니었다라고 개인적으로 말씀을 드리고요. 반대로 딱 한 명 단독 응찰한 물건인데요. 이 물건은 의외로 아파트 물건입니다. 경기도 군포시 삼본동에 위치한 아파트 물건인데 이 물건은 딱 한 명 입찰을 했었습니다. 물론 층수가 보이진 않지만 2층이라서 저층인 물건이었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2억 8,900에 40만원 정도만 더 올려 쓰셔서 낙찰을 받은 물건이었습니다. 이 물건은 제가 경매 추천 물건으로 제공해드렸던 물건이기 때문에 당연히 최저가만 써도 수익이 날 수밖에 없는 물건인데요. 실제 건물 면적은 59제곱미터고 경매 물건은 요 정도 평수에 해당되는 크기입니다. 그래서 시세를 보면은 중층 정도가 3억 7천 5천 정도로 보여지고요. 기존에도 한 3억 5천 내외 정도의 흐름을 보여지고 있고, 그리고 이렇게 두 개를 눌러서 보시면은 25층이 3억 3천입니다. 그리고 저층도 3억 5천, 그리고 3억 5천 나와 있어서 요게 조금 탑층이라서 저렴하게 나왔구나, 금매로 나와 있구나 라고 예상이 되고요. 그리고 3억 5천, 그래서 경매 물건은 저층이기 때문에 한 3억 2천 정도가 되지 않을까 라는 생각이 있고요. 지금 현재 거래가 정말 잘 되고 있죠. 12월 달에도 벌써 3건이 됐고요. 계속해서 거래가 잘 되고 있기 때문에 이 물건 같은 경우에는 금매 물건이 있지만 3억 3천 정도를 금액을 잡아도 괜찮다라고 말씀을 드리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2억 8,900으로 상당히 괜찮게 받은 아파트 물건입니다. 그리고 그 이외의 단독 물건들을 한번 보면은 1억 500짜리가 5천만원까지 떨어졌는데 5,200에 단독 응찰로 낙찰을 받았고요. 감정가 대비 반값에 낙찰을 받았네요. 또 미추홀구 숭이동에 위치한 물건 같은 경우에도 한 명 응찰해가지고 68% 조금 높게 쓰신 감이 없지 않아 있습니다. 그리고 연달아서 단독 응찰이 나왔죠. 미추홀구 주안동에 위치한 물건이고요. 이 물건 또한 최저가에서 한 5% 정도, 그러니까 900만원, 800만원 정도 더 올려서 낙찰을 받으셨다라고 확인이 되고요. 여기 하나 더 있네요. 마찬가지로 미추홀구 주안동에 위치한 물건이고 이거는 한 10% 정도 더 올렸은 1억 가까이 낙찰을 받은 것으로 보여집니다. 그래서 이렇게 단독 응찰한 물건 같은 경우에는 보통 인천의 빌라 쪽으로 집중되어 있구나 라고 확인이 되었고요. 가끔 운 좋으면은 아파트 물건도 응찰 1 단독 입찰로 확인이 되었습니다. 다음으로 세 번째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올해 중반보다 확실히 달라진 부분인데요. 수요가 많은 지역의 아파트, 특히 수도권, 서울 내 지역의 아파트 같은 경우에는 시세가 많은 상승을 했고요. 상승 흐름을 아직까지도 유지하고 있는지 부동산 경매에서도 오히려 고가의 아파트, 특히 대출이 안 나오는 아파트의 물건에 응찰자가 생각보다 많이 몰리는 경향이 있는데요. 감정가 100% 넘은 아파트를 한번 보려고 합니다. 이 물건 같은 경우에는 화성시에 있는 아파트 물건인데 감정가보다 시세가 조금 더 올랐습니다. 시세가 한 6억 7천 정도 되기 때문에 6억 2천 정도의 실거주 목적으로 낙찰받으신 것으로 보여지고요. 그리고 다음으로는 서울 아파트들인데 노원구 중계동과 서초구 방배동에 위치한 물건이고요. 둘 다 감정가를 넘은 104%, 114%의 낙찰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방배동 물건부터 한번 보시면은 26억, 그러니까 대출이 2억밖에 나오지 않죠. 근데 보면은 30억에 응찰하시고 그 다음에 28억 6천에 차순위로 입찰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런 물건 같은 경우에는 대출을 받으실까요? 거의 안 받으시겠죠? 2억 받을 바에야 30억 내시는 분들이 더 많으실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때문에 이 물건 같은 경우에는 대출이 안 나옴에도 불구하고 5명이나 몰렸습니다. 그래서 자본이 있으신 분들은 현재도 입지가 좋은 물건에 한해 움직이고 있다라고 말씀을 드리고요. 이 물건이 대표적인 사례일 뿐이지 요즘에 서울 아파트 메인 입지에 있는 물건 같은 경우에는 시세가 많이 상승을 했고 경매에서도 입찰 인원이 생각보다 정말 많습니다. 그리고
낙찰가도 원래 다른 물건 같은 경우에 뭐 5억이면은 4억 5천 10% 싸게 받는다고 치면은 요런 물건 같은 경우에는 한 13억 14억인데도 1억 혹은 7, 8천 싸게 받는 경우도 있는 등 입찰 경쟁이 생각보다 치열합니다. 서울 핵심 입지 혹은 경기도 쪽의 핵심 입지에 한해서입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도 복기를 하다 보면은 전부 다 알 수가 있는 부분이에요. 자, 이 물건 같은 경우는 84제곱미터였고요. 중층입니다. 12층인 물건이고요. 경매 물건은 여기 3개에 해당되는 평수죠. 그래서 보시면은 거래가 끊겨 있네요. 6월 달에 29억으로 돼 있고요. 그 다음에 27억, 그 다음에 26억, 3월 달이네요, 이거는. 하지만 이때보다 시세가 확연히 올랐다고 보여지는 게 호가 같은 경우는 지금 눌러보시면은 32억입니다. 저층이에요. 고층은 32억 5천입니다. 그러면 지금 요것과 요것과의 갭의 차이가 어마무시하게 나고 있죠. 그래서 지금 요거는 지금 거래가 안 됐을 뿐이지 호가는 확실히 올랐다. 이게 심리가 죽은 게 아닙니다. 지금 시세가 계속해서 상승하고 있다가 대출 규제 등 겨울과 맞물려 거래가 잘 안 되는 분위기일 뿐이지 내년 되면은 다시 또 물량이 많이 부족합니다. 때문에 이런 물건들이 조금 낮춰서 30억 넘게 거래될 가능성이 훨씬 더 높다라고 말씀드리고, 이럴 때 경매를 이용해서 싸게 사시는 겁니다. 요거 32억 5천 주고 살 바에야 요 물건 그냥 30억에 사겠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요게 시세가 애매하죠. 호가와 그 다음에 시세와의 차이가 이렇게 차이가 나기 때문에 2등은 28억 6천에 쓴 겁니다. 대략적으로 한 1억 5천 정도 비싸게 쓰셨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는 여기서 실거주 할 거니까 상관없다라고 생각하시는 분들도 많다라는 거예요. 32억 5천 살 바에야 경매로 2억 5천 싸게 산다는 겁니다. 호가가 시세는 아니지만 요즘에 거래가 안 되더라도 급매 물건이 없다 보니까 이렇게 선택을 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올해 중반기와 하반기의 흐름은 약간 다르다. 지금 핵심 입지는 시세가 빠르게 상승하고 있기 때문에 낙찰률이 은근히 높다라는 게 세 번째 포인트입니다. 그리고 마지막 네 번째, 소재지별로 제가 정렬을 해놓았는데요. 궁금하신 지역이 있으면 잠깐 스톱해서 한번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첫 번째는 경기도 고양시부터 시작을 하고요. 그 다음에 광주, 구리, 군포, 고촌, 김포, 남양주, 네, 경기도 쪽, 그 다음에 부천지방법원, 남양주지방법원 쪽으로 보여지고 있고요. 그 다음은 수원지방법원이죠. 그래서 관심 있으신 물건 있으시면은 딱 멈추시고 요즘에 낙찰 금액은 얼마인지, 그리고 응찰 인원은 몇 명이나 입찰을 하는지 참고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만약에 내가 실거주를 하고 싶다, 실거주 물건을 찾고 싶다 라고 하면은 경매 물건으로도 한번 찾아볼 수가 있겠죠. 확실히 요즘 같은 경우에도 시세보다는 저렴하게 낙찰되는 편입니다. 대부분의 경우에 시세보다는 낮게 낙찰되는 경향이 있어요. 그래서 원하시는 지역, 제가 정말 다양한 지역을 찾아놨거든요. 그래서 빌라 물건이든 아파트 물건이든 원하시는 지역에 물건이 있고, 그리고 그 물건 낙찰가는 얼마인지, 그리고 시세 대비해서 얼마나 싸게 받았는지 보시는 것도 포인트가 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네, 이렇게 93건의 물건들을 소개를 시켜드리고 있고요. 네, 전부 다 보았습니다. 그래서 이 물건은 실제로 이렇게 표시해놓은 물건은 제가 입찰을 들어간 물건들이에요. 그래서 제가 입찰 들어간 물건과 모든 물건 전부 다 포함해서 가감없이 우리 유님들께 한번 말씀을 드려보았습니다. 어떠신가요? 이렇게 복기를 하는 것만으로도 내가 어느 정도의 입찰을 하면 좋을지 판단을 할 수가 있는데요. 같은 3억짜리 아파트 물건이라도 상승장일 때의 입찰가와 하락장일 때의 입찰가가 다릅니다. 내가 2억 6천만 써도 낙찰받을 수 있는 거를 굳이 2억 8천 써서 낙찰받을 필요가 없겠죠. 그렇기 때문에 요즘 흐름을 파악하게 되면은 적정 입찰가를 찾는데도 정말 유리한 부분이 있고요. 그만큼 시세 차익, 수익은 높아지게 됩니다. 그래서 저 같은 경우에도 이렇게 입찰 물건에 대한 흐름을 전부 다 하나씩 조사를 해보고 거기에 맞춰서 적정한 입찰가를 쓸 수가 있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그런 분석을 통해서 4억에서 4억 천짜리 물건을 저도 3억 4천 정도의 최근에 낙찰을 받았는데요. 그거는 나중에 한번 공개를 해드리도록 하고, 실제로 이렇게 복기를 하면서 적정 입찰가를 찾는 데 도움이 되고 시세 분석, 흐름, 그리고 추후에 경매 시장과 부동산 시장의 분위기 또한 예측할 수가 있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 윤님들 또한 이런 분위기와 그리고 이런 방법을 알려드리기 위해 한번 낙찰가 복기를 한번 해보았고요. 이 경매 추천 물건들은 제가 네이버 프리미엄 콘텐츠에 전부 올려드리고 있고요. 현재 네이버 프리미엄 콘텐츠 경매 유의사 치면 나오시는데 거기서 처음 가입하시는 분들은 50% 할인된 금액으로 경매 추천 물건을 만나보실 수 있고요. 제가 오늘 소개시켜드린 건 경매 추천 물건 수도권 모든 지역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지만 지방 아파트 물건에 대해서도 전부 다 추천 물건을 찾고 있거든요. 그래서 사실 여기 수도권 추천 물건 뿐만 아니라 제가 이렇게 지방 추천 물건도 이렇게 계산을 하면서 보고 있습니다.
간단하게 한번 말씀드리면 지방 같은 경우에는 응찰자 40명 많죠. 응찰자 수가 10명이 넘어가기 때문에 수도권에 있는 투자자분들이 지방으로 많이 몰린 모양새입니다. 그래서 저는 지방 투자를 안 하고 있습니다. 우리 유님들도 참고해 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이런 복귀를 통해 우리 유님들께서도 적정한 금액 그리고 좋은 가격에 낙찰을 받으시길 진심으로 기원을 하겠습니다. 언제나 우리 유님들께 좋은 정보, 좋은 내용 공유해 드리는 경매 유이사가 되겠습니다. 감사합니다.